그 내용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사, 맹자의 문장은 얼마나, 특히 허연진이 설명했는 거 보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설명입니다. 이렇게 바로 말하자면 화려라고 아주 그 꾸민 말들이 핵심을 찔러서 얘기한다. 그리고 대기방박이라고 하는데 방자를 다시 찾아보니까 중국 발음으로는 팡이라고 합니다. 방박, 이 팡박이라는 뭐냐면 한 돌덩어리가 하늘에서 굴러가고 땅에 떨어지면 쿵 울리죠. 그 땅에 울릴 팡이라고 또 설명이 된다고 그런다. 다시 말하면 그 주장들이 기세가 팡박 한번 떨어지면 그 주변은 지진을 일으킬 정도로 진동을 일으켰다. 팡박이라고 합니다. 원래 발음은 방박인데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한쪽에서는 팡박으로도 읽는다 하면서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 번째, 다시 말하면 당당한 기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방, 분기, 이론이 어떤 분만 갖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다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 딱 묶지를 못해.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 불기, 기자는 그물로 잡을 기자죠. 그렇게 이론을 너무도 널리 퍼져 나가기 때문에 딱 어느 부분으로 축소해서 압축을 시켜서 잡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분방, 분기를 4번을 쓰고, 그래서 처처, 전시, 전현요. 그래서 맹자 이론을 듣고 나면 다른 데도 다 그 적용되죠. 아까 제가 듣기는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칼로 때려 죽인 것만이 아니라 정치로 죽인 거, 경제로 죽인 거, 그 다음에 사상으로 죽인 거, 쉽게 말하면 전부 깨끗이 못하게 죽이려고 다 협박해갖고 승낙도 받아갖고 죽여요. 가령 살인 동의서 받아갖고 저만 죽여야 지 가족들까지 죽여도 좋다고 승낙도 받아갖고 폭탄 때리기 좋다고 한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여기 있는 대로 딱 한계를 정해갖고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확대되어 간다. 그것이 처처 전연요 맹자 웅변적 선명 특색. 맹자 운명은 딱 그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쫙쫙 풀어나가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웅변은 논리가 선명하고 분명하고 나타났던 데가 또 가슴을 울려서 대놓고 반항을 못하게 할 정도가 그것이 특색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처 전연요 거기다 5번을 쓰면 그 맹자의 논리의 특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후세의 유착 10분 시먼적 영향. 그 후세가 뭐예요?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연결되니까 그것이 오늘날 그 후에 퍼져가고, 심지어는 칼 막스 이론이 미국의 사무엘슨에 의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사무엘슨에 의해서 미국이 만들어냈던 자본주의 이론이 전부 다 새로운 맹자 이론을 다 깨져갖고, 그래서 세상에 사무엘슨이 자본주의만 갖고 안 된다. 자본주의 수정을 하면 안 된다. 맹자 이론 받아들이자 해갖고 그 이론에 의해서 세상에 사무엘슨이 맹자 이론을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 탄다고 말입니다. 이런 내용까지가 여기 포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맹자의 이론, 공자의 이론이 그때 추상적으로 갔던 것하고 달리 맹자의 이론, 오늘날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대 산업민주화 계급반에 의해서 타협을 일으켜가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여대목들 짧지만 여기 있는 문장 5줄이라고 하는 문장은 엄청난 새로운 학문적 방향에 관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앞에 있는 기간적 대부분 문장은 그 기간적 거기다가 짝대기 2개짜리 짝대기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 줄 바꿔서 대우 맹자적 해독. 그래서 맹자전을 읽어가는 공부하는 방법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짝대기 3개를 대우 그 앞에다 써보겠다. 맹자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는 영내는 역사역자입니다. 그 전부터서 지금까지 이어오는 옛날 방법대로 하자면 취, 부유, 선명적 시대 특징. 맹자의 논리는
어떤 시대에 적용, 그 시대에 맞게 언제든지 시대에 맞게 이런 적용될 수 있는 쟁점이 되어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 점에서 공자님처럼 인간다거나 추상적으로 좋은 거 사람적 인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구체적으로 시대에 맞게 핵심 논리를 응용해서 전개시키게 됐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맞게 하는 것을 시대적 특징에 맞추어서 언제든지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 독자 소처적 사회의 수요에 그래서 독자들을 눈으로 볼 때는 독자들이 소처처하여 있는 사회에 필요한 대목에다가 공무 응용해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시대와 맹자의 논리는 언제든지 응용해서 그때 시대에 맞게 주제에 맞게 응용될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 있는 이 시대에 맞게 독자의 소처 사회적 수요에 사회 수요에 응복한다 한 부분도 조금만 연구해놔도 엄청나게 많은 쟁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생각에는 속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좀 나이만 좀 덜 먹었다 하면 맹자학회, 호남 맹자학회 혹은 한국 맹자학회 만들어고 싶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마 이훈 선생님이 하시고 싶었을 것인데 학자들이 안 따르게 한 사람 없으니까 못하고 말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훈 선생님이 이걸 위해서 아주 문부름이 치고 있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뜬 것만 갖고도 말하자면 호남 맹자학회에서 혹은 동양 맹자학회에서 동양 맹자학회를 갖고 결국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다고 기독교 이론과 통합시켜가면서 세계 통합 이론 배설을 했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동양 맹자적 방법과 서양에 있어서 세계 통합의 방법을 두 개 통합시키는 종합 방법이 뭐냐 연구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 그 이론이 여기서 나온다면 엄청나게 로마 전뿐만 아니라 여기 세계 사람들이 우리한테 모아줄 것이고 그럼 우리는 또 거기다가 대해서 우리 이론과 거점을 찔러갖고 이론을 전개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대목을 좀 간단히 말하면 맹자의 해독법에 대해서는 영내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왔던 방법으로만 보더라도 취구유 선명적 시대 특징 시대에 따라 특징에 따라서 적용돼야 할 구유 적용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래서 위 독자 이 맹자 책을 읽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는 처처적 사회 수요 어느 곳에 가서든지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복무 응용해서 이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 보자면 제일 첫째는 그러면 이제 첫째 중국 사회와 관련시켜서 접근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제건설 사회주의 현대화적 금천 중국 사회 입장에서 본 맹자의 현대적 응용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현대 사회에 중국 사회에 옛날 전근대적인 봉건주의 학자인 줄 알았던 맹자의 이론이 눈 뜨고 보니까 절대 봉건주의 학자가 아니에요. 인류 공동체 개조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아문들은 우리들은 갱수요 요해 이 육아사상 우리는 다시 한번 육아사상 공자님이 주장해갖고 선비들이 중심이 돼서 백성들 환동화가 돼야 한다고 하는 육아사상을 다시 수요, 요해, 필요에 따라서 재해석, 요해는 재해석입니다. 해자가 요자하고 해자 합쳐진 요해예요. 우리 필요에 따라서 다시 해석, 필요에 따라 다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대사회에서 공자 중국만 하더라도 옛날과 달리 현대 맹자 사상을 가지고 현대에 맞게 두 가지 현대 자본주의가 세계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 맞게 동시에 사회주의와 타협해 가고 있는 사회와 맞게 오늘날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갱수요 요해 육아사상에 맞추어서 육아사상도 다시 재해석되어서 여기 맞춰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사회주의 현대화에 보자면 앞에 1 근데 거기다가 1번을 크게 썼다면 그 다음 요해해요 그 육아사상도 맞춰야 한다. 거기다 깨끗한 동그라미 칠 일자를 한번 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있어서는 학습 공맹 사기로 그리고 공자와
두 번째에 있어서는 공자와 맹자의 이론을 도리를 연결시켜서 통합시킨 학습을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까지로 보자면 중국 입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보십시다. 기우차, 이 기초에 의해서 현대화, 사회주의 현대화와 봉건주의적 경우는 옛날 구식 유학과 연결시킨 것과 연결됩니다. 기우차, 이 기초 위에서 다시 말하면 현대화, 사회주의 현대화와 이 유학사상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편자, 책을 쓴 사람들은 정심 편사료, 정심은 정성, 마음을 가다듬어서 편사료, 다시 재편성해가지고 무엇을 썼냐? 맹자 전감이라고 하는 책 한 권에다가, 이 책 전감입니다. 보시죠. 맹자 전감이라고 하는 책 한 권에다가 그동안의 맹자와 관련된 모든 사상들을 다 집합시키고 분석하고 해갖고 배열해놨다는 겁니다. 전감 책 한 권에다가 편사료, 재편집해갖고 사료 베껴서 정리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사회주의 국가 위해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입장으로서 다음에 서중 흡취료, 그 책 속에다가는 흡취료, 기타 맹자 판본적 정수 소재, 다른 사람들이 써놨던 맹자 사상의 정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편집해 놨던 것들을 다 여기다가 취료, 다 흡취, 다 책에 흡취료, 기타 책들, 다른 책들 것도 이 옛날 것 달리 옛날 처음에 나왔던 맹자만이 아니라 다 쥐어 모아갖고 흡취로 받아들여 가지고서 여기다가 뭐냐, 맹자 판본적 정수 소재, 맹자의 책을 만들게 된 가장 핵심이 되어진 소재 속에다가 여기다 다 아까 말한 맹자 전감에다가 다 모아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책이 그 후에 나왔던 그 전에 나왔던 수없이 많은 것들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뭐 얼마나 될까 한번 봐봅시다. 뒤에 보면 제일 뒷페이지에 보면 참고문헌이라고 해갖고 맹자 국자해갖고 나왔던 것들이 전부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잔수생들은 말할 것도 없지. 여기 중요한 책들이 전부 다 맹자와 관련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역본 부분에서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지금 이 책을 편집을 하고 있냐? 그러면 그 다음에 아까 정수를 모아갖고 그 다음에 분별을 우리가 모아둔 여러 가지 아까 흡취해왔던 것들 내용이나 속에 있는 것들은 총 원전에 관한 것을 받아들이고 총 보면서 원전으로부터 두 번째는 원전을 갖다가 풀어내는 영문, 번역문도 받아들이고 세 번째는 주석, 거기 줄을 달아갖고 상세하게 풀어낸 것들도 받아들이고 네 번째는 그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해석하는 데 관해서 이 네 가지 방면에서 진행료, 전면 모든 것들을 옛날 구식, 다시 말하면 옛날 구한문 체제, 좀 더 말하자면 여보세요. 미안합니다. 지금 회의 중입니다. 내용은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 네 가지 방면을 다 모아가지고 근데 이 내용은 근본적으로 보자면 청나라 이전에 명나라 때까지 혹은 청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것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추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치를 옛날 저번으로 하면서 그 후에 보입니다. 그 후에 나온 것들 다 받아들였단 말이다. 그래 그 다음 줄만 한 줄만 보고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문 부분 이걸 번역해갖고 책으로 모은 동안에서 뭐냐면 영문 부분은 이 직역 위주 그 문장의 본뜻을 그렇지 않게 번역을 줘요. 직역 문장 그대로 번역한 것을 위주로 삼았고 그리고
그 안에 보태져 가야 할 뜻, 보충해야 할 것들을 갖다가 의역이라고 한다. 의역을 가지고서 현대화되고 응용해야 할 문제점 것들, 문제점 나타난 것들을 갖다가 이 보충적인 요소로 넣어줬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불배리 기사상정신, 원래 명자님 원전에 있었던 구원 사상에 관한 정신을 배리 고개를 돌리지 부정하지를 않고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외에 새로운 분야에 관한 주석부분 무엇에 관한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다 보다 썼습니다. 이런 뒤에 부분들은 이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많이 되고 해놔서 이 각 부분에 관한 것들이 의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방향 지시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이 1월 12일. 그럼 이 다음 부분은 부분을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그럼 다시 이제 목록편으로 넘어가 좀 봐보죠. 목록편 보면 1번에서 양해왕 그리고 상이라고 한 것이 나와 있다.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2권이라고 양해왕 4권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양해왕 상하편이 맹자의 기본 사상에 관한 중요한 핵심들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뭐이라고 말씀 설명을 해야겠는데 우선 여기서 다시 다음 시간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목록 1편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유정자는 시행 왕도 사상을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왕도 사상은 뭐라고 설명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시 말하면 요 대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저기 어디다 좀 썼던 대목들을 설명하려고 준비를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방자치에 관한 것을 종합평가하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총책임자가 제가 됐습니다. 예. 그때 그 전남 지역에 광주 5개 구, 예. 전남 지역에 18개 구 예. 합쳐가 그 중에서 광주시에 1등, 전남에 1등, 글자를 5개씩인가 골라갖고 표창을 하는데 돈을 못 주니까 뭘로 하냐면 명문 글귀를 받아갖고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광주에다 주는 광주 제일 1등은 누가 받았냐면 당시에 이정일 청장이 맡고 있는 여기 서구청이었습니다. 서구청에서 받은 그 상 글씨가 무엇이었냐면 이 서전에서 나오는 네. 이 옹희지화 네. 융평지치였습니다. 그걸 청나라가 지금 네. 옹희지와 융평지. 그러니까 옹희지와 융평지치는 저로서 이제 다음에나 딱 뒤져갖고 써봤습니다. 그놈을 써갖고 광주에서 글씨 제일 잘 쓴다고 하는 이도능 선생한테 가서 여러분 좀 양준이 형한테 추천을 받아갖고 김양준 선배한테 추천 받아갔어. 이거 좀 상을 주라고 써주소. 그랬더니 아니 선배님 이런 글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옹인지와 융평지치를 몰라. 그래서 아이 세상에 광주 명필이 옹인지와 융평지도 모른다고 쓰는가? 그럼 무엇입니까? 옹인지와는 성인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치자. 그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만 백성들이 자연히 그 성인을 따라가 버린다. 그것이 옹인지와다. 마음이 하나가 된 뜻이다. 옹이는 감싼다는 것이고 화는 그런데 걸어왔자로 쓸 수 있고 대화자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융평지치는 뭐냐면 성인이 못된 사람이 자기 생각이 능력은 성인이 못돼서 성인이 되려고 발버둥 을 쳐요. 그때는 현인이요. 현인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는 융평지치다. 죽을 고생하고 애를 써서 노력을 해갖고 평화와 화합을 이루게하는 것이다. 옹이와 융평지치를 내가 써줬어. 그거 갖고 이제 어디다 쓰냐면 서구청에다 딱 걸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어떤 양반이 와서 보고는 지방자치 대회 위원장 정한다고 써줄게 딱 보고는
옹이주환은 몰라 그 뜻을 모르고 정한답이가 용평지시를 썼네. 그래서 나를 만났더니 정학자이다 그렇게 한국 공부인지 몰랐어. 그래서 아니 용평지시를 보셨습니까? 그 앞에 쓰는 글씨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나 뭔 말인지 모르고 그 앞에 가서 옹이주환 당연히 모른다 그 말이에요. 나도 모르지. 근데 그것을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삼봉 정도는 선생이 조선족 건국을 바랄 때 예, 삼봉 정도는 선생이 뭐예요? 조선 경국전이죠. 조선 경국전의 국가의 통치 목표로 그분이 정한 것이 옹이주와 인통지였습니다. 그 저로서 이제 여기 화담사 강화에 조금만 잘 되면 바로 경국대전은 너무 어렵고 크고 복잡해. 그러나 경국대전을 끊고 가기 위해서 치매를 겨루고 목숨을 걸고 삼봉이 있었던 조선 경국전 그것을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 잘 준비해갖고 그래서 다 여기 나왔어. 그 시작만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직거를 해 누가 지지줄 거냐. 그게 뭐 이미 다 책하고 교재 원본하고 번역본 다 제본 만들어놓은 지 박사하면 박사를 만들어주면 되지. 강열사만 만들었는데 내가 못하게 되면 그때 내 책을 만들 때 나 도와주고 내 심부름을 다 하고 되겠던 내 조교인 한문께나 했던 김성현이라고 있어. 법학 박사인데 성현이가 내 그동안에 강의했던 내용들은 다 환히 다 알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형이 너 한번 해볼래? 시킬 것이냐 아니면 박 선생도 그 옹이조 인평지시를 해서 공부를 시작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해야 그걸. 그래서 조선 경국전을 같이 그 실을 말해 박성우를 교수시키기 위해서 내가 죽을 고생을 해갖고 만들었던 것은 나는 이제 민법 선생님이 여기 있으니까 법조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아. 박성무 법조 선생님 만들라고 애를 써갖고 내가 그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맨 자산 갖고 뭐 시작되고 이기고 인기 없거나 다니면서 진짜로 필요로 한 법 제도 학문체계화 되어 있는 법제사 문제에서 박성무가 안 뛰어들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박성무가 안 되고 못 되면 내가 그동안에 다시 박성무 물러간 다음에 7년 동안 법제사 한국 법제사 강의를 제가 하게 되어갖고 글로 인해서 제가 경국대전도 좀 보게 됐고 조선 경국전도 보게 됐고 했던 것이 그것이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중요한 내용. 그래서 왕도 정치. 그 다음에 그 둘째 줄 거죠. 반대는 반대 폭격. 백성들한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있어서는 그 규칙줄 뭐냐면 이게 인정을 통해서 백성들 인정롭게 국가 은혜를 통해서 살아나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대는 뭐냐면 반대 공벌 압력으로 무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세 번째로 줄 수 있는 것은 발전 생산 먹고 입을 것을 생산해 나가는 것을 키워 나가야 한다. 뭐예요? 무항산 무항심에 항산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 체제 그때부터 말하면 복지국가 이론을 그때 맹자가 챙겨왔던 사람이란 말이야. 오늘 맹자가 복지국가 이론 시지 중보다 생각보다 훨씬 먼저 챙겨왔던 사람이란 말만 나와버리면 깜짝 놀라게 된다. 그리고 나와서는 마지막에 와서는 절대로 감경, 형벌, 부령 형벌로 사시거나 부령 억지로 세금 뺏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에 가서는 사, 노백성, 과상, 풍의 족식적 생활 등 풍의 족식 먹을 것 입을 것이 넉넉해 갖고 독설게 살 백성들 복지국가 만들자. 이 내용이 맹자 책에 들어있는 것이란 말이야. 이 내용을 공부를 시켜야 할 것인데 이 내용 안 좋고 제사 잘 지내고만 한다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내가 여기서 가문을 채택을 잘했다는 확신을 갖고 내가 수업 넘어간 동안까지 최선을 다할까 생각한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형수씨 맹자 잘했지? 해야겠지? 그럼 이제 가능하면 형수씨 말고 우리 형님이랑 같이 한번 모셔봤지. 형님이 또 여기 강원 만드는 거 도와주신 제가 땡깡 넣으면 도와주실 거 있으라는 거 형님 모시고 형님 모시고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수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